네, 바로 이어서 펑션, 함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뭘까요? 함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와서도 함수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죠. 뭐 y는 x 플러스 2 이런 거 해가지고 x를 알려주면 y를 구할 수 있고 그런 게 기본적인 이제 펑션이라는 건데, 이제 컴퓨터에서도 펑션을 써요. 같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어떤 값을 주면 어떤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값을 줬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 걸 우리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죠. 일반화를 시켜서 함수를 만드는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값을 줘요.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sum에는 우리가 a랑 b의 값을 줘요. 그러면 리턴은 뭘 해야 될까요? a 플러스 b를 이제 리턴 해줘야겠죠. 그러면 a랑 b를 줬을 때 이 a, b의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짤 수가 있다. 아주 무궁무진하죠. 모든 것은, 이 프로그램의 모든 것은 함수로 작성이 돼 있고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메인 함수 안에만 우리가 항상 짰지만, 이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우리 입맛대로 짜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왜 함수를 써야 되냐? 그냥 메인 함수 안에다가 다 때려 박아서 계산하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체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요.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분리된 단위 프로그램을 나누자는 얘기예요. 간단해지겠죠. 메인 함수 안이 아주 간단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완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여튼 이 객체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를 할 때. 왜냐면 이렇게 단위 프로그램을 나누게 되면은 뒤에 나와 있죠. 코드의 재사용이나, 그러니까 어디 오류가 났어도 그 오류가 난 함수 부분만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라는 거고, 중복되는 작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음. 이것도 같은 얘기죠. 자,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 메인 함수를 많이 짜죠. int 메인에 이렇게 소가로 치고, 마지막엔 뭐 있어요? 항상 return 0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리턴 제로를 우리가 안 쓰는 경우도 많지만, 원래는 리턴 제로 항상 있어야 되고, 이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리턴 제로를 써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 써도 그냥 알아서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틀린 겁니다. 원래 리턴 제로 항상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 int는 리턴 타입이에요. 리턴 타입이라는 건 리턴 할 때 어떤 이 자료형으로 우리가 리턴을 줄 거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메인은 뭐겠어요? 함수 이름이고, 이 괄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걸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보이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드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 비었다는 거죠, 지금 안에가. 그래서 메인은 아무런 값도 받지 않아요.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리턴은 0을 해줍니다. 메인 함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아규먼트들을 다 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코딩 할 때 잘 안 주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떤 값을 받고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자, 그래서 그런 형태고, 이 메인 함수처럼 우리가 또 다른 함수를 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왜 sum을 앞에 인티저로 선언해 줬을까요? 정수를 더할 거니까 인티저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int a, int b를 받겠다. 그리고 뭘 리턴하겠다? a 플러스 b를 리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sum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메인이 있겠죠. 메인에서 우리가 scanf 해가지고 a랑 b를 받았어요. a랑 b를 받았어. 그러면은 printf 해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겠죠. 뭐를? sum 괄호 a, b, 이거를 출력하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죠.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보면 리턴 타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티저, 캐릭터형, 보이드형, 다양한 존재하는 타입들은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고, 리턴 시에 돌려주는 값의 데이터형 사용. 자, 돌려주는 값이 없을 경우는 보이드. 그러니까 리턴을 할 필요가 없는 함수다. 그러면 보이드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따져야 돼요. 이 함수가 어떤 거를 되돌려 줄 건지 를 생각해서 리턴 타입을 정해야 되고요. 함수명은 가급적이면 의미 있는 이름으로 정하며, 뭐 당연한 얘기죠. 변수 정할 때처럼 변수명을 정하는 규칙과 같은, 규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였죠? 규칙이 맨 앞자리에 숫자 안 되고 띄어쓰기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괄호. 함수의 괄호는 이제 호출부에서 전달하는 값을 받을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그러니까 변수를 어떤 변수를 얼마나 받을 거냐를 이 함수의 괄호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 sum에 괄호가 있었죠. 이 괄호에 뭐가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 3개를 더한다. 그러면 int a, int b, int c 이렇게 넣어주고, 2개를 더한다. 그럼 여기까지 넣어주고, 4개를 더한다.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전달하는 개수와 데이터형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sum에 뭐 이렇게 2개만 넣었다고 봅시다. int a랑 int b. 그러면 뭐 스캔 f로 x랑 y를 받았어요. 근데 x, y가 더블이야. 근데 여기다 x, y를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틀린 거예요. 요즘 이제 컴파일러가 똑똑해서 더블 같은 경우는 알아서 넣어주지만, 인트로 이제 그거 배웠었죠. 콘스탄트. 그래서 그냥 즉각적 자료형 변환으로 이제 넣어주지만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거고, 항상 이제 통일해야 합니다. 이 전달하는 이 데이터형은 통일해줘야 되고, 개수 역시 통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 인수가 여러 개인 경우 콤마,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하고, 없을 경우는, 여러 개가 아닌 경우는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리턴은 내가 인트로 짰으면 리턴에서는 무조건 뭐다? 인트 값을 리턴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막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제가 넘길게요. 자, 선언. 함수의 선언은 컴파일러에게 함수의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컴파일러는 함수 사용에 관련된 오류를 검사함. 요즘 컴파일러가 너무 똑똑해서 알아서 검사하고 알아서 필요한 건 넣어줘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오류가 났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금 경고를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했을 때, 아, 여기가 실수가 났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 뭐 본인이 완벽주의자고 깔끔한 사람이면은 그런 오류 하나, 그런 약간 경고문 하나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봐야 나중에 진짜 이제 편할 수가 있어요, 코딩할 때. 자, 그래서 함수 선언은 메인 함수 전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짤 때 뭐 메인 함수를 짜는데, 여기 메인 함수가 있으면 이 위에다가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함수를. 그리고 함수 선언은 함수 호출 이전에 하며 써있죠. 함수 정의 부분 끝에 세미콜론을 추가합니다.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릴 거고, 함수 선언 시 전달 인자의 이름은 생략하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수의 선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위에다가 지금 짠 거예요. 메인 함수 위에다가. 메인 함수 위에서 짰으면 어떻게 돼요?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기 때문에 int increment라는 뭐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함수가 여기 있었지만 보고 일단 넘어가서 메인을 들어가서 뭐 num에다 2를 넣어주고, num에다가 increment num을 넣어줬네? increment는 아까 봤는데 하고 increment로 다시 가서 거기서 num을 넣어주고, 이 num에 대한 결과값을 돌려주고 리턴 제로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2를 넣어줬으면 num에는 2가 들어가고, 이 함수로 가서 이 자리엔 2가 되겠죠. 그럼 n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 n 값을 플러스 하고 리턴 n 한다. 그러면 리턴 3이 되겠죠. 3을 리턴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어요. 메인이 먼저 나오고 인크리먼트가 그 다음에 나와. 그러면 이건 이제 틀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인은 인크리먼트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언은 이제 위에다 해줘야 된다. 한번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가야 돼요, 메인을 들어갈 때. 자, 그래서 함수의 선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그냥 선언만 해놓고 밑에서 정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크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num에 이제 인크리먼트 num 넣어주라. 인크리먼트 있었는데, 맞아, 있었지. 이런 거 선언만 돼 있네. 이거 어딨지? 밑에 있네 하고 여기서 척척척 가서 다시 와서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여튼 중요한 건 선언을 하든 정의를 하든 뭐 둘 중 하나는 뭐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의는 보통 선언을 위에다가 깔끔하게 하고 정의를 밑에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함수의 개수가 적으면 정의를 메인 함수 전에 써줘도 되고요. 그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의 이제 자유에 달렸죠. 뭐 하다 보면 뭐가 편한지는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선언이 돼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선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인 함수가 나오는데, 자, 이 경우에 이 어떤 코드냐. 보통 이렇게 메인 함수 전에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뒤에다가 이제 주석을 좀 달아줘요.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냐. 지금 첫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큰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달인자의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걸 알고 들어가면 num1, num2를 받아요. 스캔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정수가 뭐냐. 그러면 앱소 컴페어를에다 넣으면은 절대값이 큰 걸 반환해 준다 했으니까 num1, num2를 넣습니다. 인티저로 선언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num1, num2를 들어가서 get 앱소 value라는 함수는 전달인자의 절대값을 반환해요. 그럼 num1과 num2의 절대값을 반환하는데, 이것도 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num1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절대값을 반환하고, 0보다 크면 그냥 반환해도 절대값이니까 그냥 반환하겠죠. 그럼 지금 num1과 num2를 5를 받고 마이너스 9를 받았어요. 5를 받았을 때는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num5를 반환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if get 앱소 value num1은 5가 됩니다. get 앱소 value 2는 마이너스 9가 들어갔기 때문에 num2는, 그래서 마이너스 9는 num보다 작고 그 0보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9가 되죠. 그러면 5가 9보다 커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else 문으로 가서 num2를 반환하게 됩니다. num2가 뭐였죠? 마이너스 9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get 앱소 value num2가 9인 거지 num2의 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코딩할 때는 이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반환하게 되고 앱소 컴페어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5와 마이너스 9 중 절대값이 큰 정수는 마이너스 9가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선언을 하고 메인 함수를 짰고 메인 함수 뒤에다가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함수의 구분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도 있고, 그러니까 뭐 int sum 전달인자도 있고 이것도 있고 return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전달인자는 없지만 반환값은 있다. 그러면 이 선언이 보이드가 되겠죠? 그런 거고, 전달인자도 없고 반환값은 있다. 그러면 전달인자 여기가 보이드고 여기가 뭐 int 보이드가 아닌 나머지겠죠? 전달인자 뭐 이거 같은 얘기죠? 뭐야 이거 왜 두 개야?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뭐 다 했네요. 자, 전달인자도 없고 반환값도 없고 이것도 가능하죠. 보이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리턴도 그냥 리턴만 해주고 값 안 쓰고 이렇게 리턴 셀클론 이러면 이제 보이드형의 반환인 거예요. 함수의 구분해서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나머지의 경우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뒤의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분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함수의 구분부터 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내 변수입니다. 로컬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요, 지역 변수라고도 합니다. 함수 내에 선언되는 변수로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함수가 종료되면 메모리 사라지고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에 포함돼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만약에 함수를 호출했으면 메인에서 뭐 funC라는 함수를 호출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funC라는 함수로 뭐 가겠죠. 뭐 이렇게 여기로 가겠죠. 여기서 만약에 선언된 뭐 변수 뭐 int a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a는
펀C가 종료되면 return에서 반환해주면 이 a라는 이제 변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에 포함이 되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을 갖는다는 거. 뭐 당연한 얘기죠. 변수는 모두 다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을 갖습니다. 자, 넘어와서 함수 내 변수에서 이제 전역 변수. 이건 함수 외의 변수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못 적어놨네요. 글로벌 베리어블이고요. 함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서 메인에서 리턴 제로를 할 때까지 종료 시까지 존재를 합니다. 별도의 값으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는 성질이 있어요. 지역 변수와 다르게. 프로그램 전체 영역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어떤 전체 영역에서 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에서 쓰는 우리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변수를 일단 초기 안 했으니까 a에는 0이 들어있고 우리가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 변수의 값을 뭐 변형시키거나 바꿔주거나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이제 인자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죠. 함수를 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자로 넘겨줘서 return해서 인자로 다시 받는 뭐 형태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받는 형태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거는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해서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더 배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입니다. 스태틱을 붙여서 선언된 변수고요.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거 내부 함수 내의 변수랑 같은 얘기죠. 지역 변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른 점은 지역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소멸이 되지만 단 한 번 할당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메모리에서 사라져요. 지역 변수처럼 없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인에서 리턴 제로가 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static int num1을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simple fun C에서 아직 근데 simple fun C는 아직 이제 실행이 안 됐죠. 메인을 보시면은 3번을 실행을 해요. simple fun C를 3번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일단 simple fun C를 이제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0으로 먼저 초기화하고 num2는 0이고 num1에 뿔뿔하고 num2에 뿔뿔해서 뽑아봤더니 num1이 뭐가 돼요? num1은 1이 되죠. 왜냐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이 되죠. num1 뿔뿔 했기 때문에 num2 뿔뿔해서 1이죠. num2도. 그래서 1, 1이 뽑혀요. 다음 한 번 더 들어가죠. 폼은 돌아서. 근데 num1은 이미 1로 정해져 있어요. 이미 1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0을 선언해준다고 해서 0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미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이 저장이 돼 있고요. num1에는 스태틱을 선언해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num2는 근데 0이죠. 왜냐면 지역 변수기 때문에 simple fun C를 빠져나오면서 이미 없어진 변수가 됐어요. 그래서 0이 됐고 여기서 num1 뿔뿔 num2 뿔뿔 하면은 원래 1이었던 num1의 경우는 2가 되고 num2는 뭐 없어졌다고 다시 생긴 거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음 폼은도 한 번 더 돌 때 마찬가지로 1이 증가한 형태로 스태틱은 나타나지만 지역 변수인 num2는 계속 1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함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